공동 근저당권이라도 건물과 토지의 설정 시기가 다르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별로 근저당권의 순위가 다른 사안에서 경매법원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에 따라 근저당권부 채권을 안분하고 배당했는데, 상대방은 건물에서 내가 1순위니 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당해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토지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서 오히려 덜 배당받는 손해를 보게 돼서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배당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건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준공을 앞두고 파산하고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배당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배당이 잘못되었으니 1천만 원을 돌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마저 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법원이 배당을 잘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첫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그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공동 근저당권인데 토지는 의뢰인이 선순위, 건물은 상대방의 선순위로 부동산별로 순위가 달랐던 것입니다. 경매법원은 안분 후 흡수 배당이라는 공동 근저당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분을 먼저 하면 내 우선 변제권이 침해된다. 즉 순대로 먼저, 안분은 나중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논리는 건물에서 내가 1순위인데 안분 먼저 하면 덜 배당받게 된다. 이것은 우선 변제권 침해다 라는 것입니다. 논리만 보면 듣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공동 근저당권의 취지와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 법리 싸움만으로는 위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공격 포인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애초에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 자체가 없다. 우리가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고는 이자 제한법을 위반해서 초과 이자를 수령했다. 그리고 동일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와 근저당권으로 이중 담보를 설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이미 모두 배당되고 오히려 초과 배당된 상태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의 사진 확인서를 확보했고 상대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실제 빌려준 돈의 액수를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충분히 배당받았다. 더 배당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순위를 따지기도 전에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원고는 전부 패소했고 의뢰인은 배당금을 지켜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 다툼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려면 법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인환 변호사의 사건 노트였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